평생 고등어 팔아서 6남매 키운 어머니에게 어느 날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비린내가 나는 앞치마를 평생 벗지 못한 어머니. 어느 날 어머니 앞에서 해외 명문대 교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시장에서 고등어 파는 어머니가 6남매를 힘들게 키워내며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등어 팔아 6남매 키운 어머니, 교수 아들이 돌아왔다. 새벽 4시. 세상이 아직 잠든 시간, 동명시장 수산물 코너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김정분 할머니는 오늘도 고등어 상자를 열고 있었다. 78살. 허리는 이미 오래전에 굽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류머티즘으로 퉁퉁 부어 있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오늘도 새벽 공기가 차다. 그래도 애들 얼굴 떠올리면 버틸만하다. 정부는 낡은 앞치마를 매만지며 혼잣말을 했다. 앞치마에는 50여 년간의 비린내가 배어 있었다. 세탁기를 몇 번을 돌려도 지워지지 않는 세월의 냄새였다. 정분이 또 왔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저러고 있어? 옆 가게 아주머니가 혀를 찼다. 정부는 애써 웃으며 대꾸했다. 몸이 움직이는데 쉬면 뭐해. 일하는 게 약이지.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남는 게 무엇이냐고 글쎄, 나는 아이들만 남으면 됐는데. 정분의 눈가에 잠시 쓸쓸함이 스쳤다. 정분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다. 32살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다. 6남매를 혼자 키워야 했다. 장남 영수부터 막내딸 나래까지 계단식으로 늘어선 아이들을 보며 정부는 결심했다. 죽어도 애들은 굶기지 말자. 공부는 시키자. 그렇게 시작한 게 고등어 장사였다. 처음엔 좌판 하나로 시작했다. 새벽마다 경매장에 가서 고등어를 떼어왔다. 무거운 스티로폼 상자를 이고 지고 날랐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쉬지 않았다. 엄마, 우리 반 애들은 다들 과외 받는데. 둘째 도연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부는 아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도연이는 남달랐다. 늘 책을 품고 살았다. 도서관이 문 닫을 때까지 공부했다. 선생님들도 도연이를 칭찬했다. 이 아이는 서울대 가래야. 절대 놓치면 안 돼. 정부는 결심했다. 가게 외상장부가 늘어가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도연이만큼은 공부를 시키기로 했다. 도연아, 걱정 마라. 엄마가 다 해줄게. 그날 밤 정부는 시집 올 때 시어머니에게 받은 금반지를 꺼냈다. 유일하게 남은 귀한 물건이었다. 다음 날 그 반지는 도연이의 학원비가 되었다. 세월이 흘렀다. 도연이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결국 서울대 물리학과에 합격했다. 동네 사람들은 한동안 정분을 칭찬했다. 정분이 복 있네. 아들이 서울대를 가다니. 하지만 그 칭찬은 오래가지 않았다. 도연이가 미국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동네 분위기가 바뀌었다. 미국까지 보내. 그 돈은 어디서 나와? 고등어 팔아서 유학비가 나오나? 빚 엄청 진 거 아니야? 정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다. 맞았다. 빚을 졌다. 가게를 담보로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렸다. 그 돈으로 도연이를 보냈다. 엄마, 정말 괜찮아? 내가 휴학하고 돈 벌어서. 너는 그냥 공부나 해. 엄마는 괜찮아. 정부는 웃으며 아들을 보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가게 창고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 5년이 지났다. 도연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0년이 지났다. 도연은 하드버 대학교 연구원이 되었다.
15년이 지났다. 드디어 도연은 하드버 대학교 물리학과 정교수로 임용되었다. 멀리 있어도 잘 사니 다행이지. 정부는 국제전화로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다.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웠다. TV 뉴스에 도연이가 나왔다. 한국인 최초 하드버 대학 물리학 정교수 임용. 자막이 화면에 떴다. 동네 사람들이 가게로 몰려왔다. 어머, 정분이. TV에 내 아들 나왔더라. 대단하네, 정말. 하드버라면 세계 인류 대학 아냐? 정부는 쑥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다. 며칠 후 분위기가 또 바뀌었다. 근데 그렇게 성공했으면 왜 안 와? 엄마가 이렇게 늙었는데. 외국 가면 다들 그래. 부모 잊어버려. 안 오는데도 이유가 있겠지. 그래도 마음이 쓰리다. 정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도연이도 바쁘다는 걸 알았다. 연구하고 강의하고 논문 쓰고 하지만 이해는 되어도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분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도연이라는 이름이 떴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여보세요? 도연아? 엄마 나야.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뭔가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엄마 나 이번 주에 한국 가. 뭐? 정부는 귀를 의심했다. 도연이가 한국에 온다고? 지난번 온 게 언제였던가? 3년 전? 아니, 4년 전이었나? 학회 발표도 있고 인터뷰도 있어서. 그리고 엄마 보고 싶어서. 그래, 그래, 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정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일주일 후 인천공항. 45세의 김도연 교수가 입국장을 빠져나왔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손에는 작은 캐리어 하나뿐이었다. 택시를 타고 동명시장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다. 변한 것도 많았고 변하지 않은 것도 많았다. 저 사람이 내 아들 도연이가 맞단 말인가? 시장 입구에 도착한 도연은 잠시 멈춰섰다. 수산물 코너 가장 구석, 변함없는 자리에 어머니가 있었다. 78살의 김정분. 더 굽은 허리, 더 깊어진 주름. 하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빨랐다. 도연은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별일 없겠지, 그렇게 믿어본다. 어머니는 몰랐지만 도연은 지난 몇 달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어머니, 정분이 고개를 들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생선이 바닥에 떨어졌다. 또 도연아? 네, 엄마. 나예요. 주변이 순식간에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누구야? 어머, 정분이 아들이잖아. TV에서 봤어. 하드버 대학교 교수. 정장 좀 봐. 완전 달라졌네. 시장 전체가 술렁였다. 휴대폰을 꺼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정부는 당황해서 앞치마를 매만졌다. 야, 왜 말도 없이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정분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기쁨, 당혹, 걱정, 그리움. 정분이 아들 왔네. 생선 가게 맞은편 야채 장수 김 사장이 소리쳤다. 어머, 진짜네. 교수님이시네. 떡볶이 집 아줌마가 달려왔다. 정분아, 너 복 터졌다. 이런 아들 뒀으면 이제 편히 쉬어야지.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나. 정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다. 평생 무시당하고 동정받고 뒷말 들으며 살았는데 오늘만큼은 달랐다.
도연은 어색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이고, 교수님이 인사를 하시네. 말투 좀 봐. 완전 미국 사람 같아. 정부는 얼른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다. 도연아, 우리 잠깐 나가자. 여기 너무 시끄럽다. 네, 엄마. 두 사람은 시장을 빠져나왔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분이 진짜 대단한 어머니였네. 고생한 보람이 있네, 정말. 시장 근처 작은 한정식집. 도연은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안내했다. 정부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거의 없었다. 도연아, 여기 비싼 데 아니야? 그냥 김밥 먹어도 돼. 엄마,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사는 거예요. 메뉴판을 보던 정부는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다. 1인분에 3만 원. 고등어 몇 마리 값이었다. 아니, 이게 무슨... 엄마, 마음 편히 드세요. 제가 이제 교수예요. 월급 받아요. 정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음식이 나왔다.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 정부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도연을 바라봤다. 도연아, 너 건강은 괜찮은 거야? 네, 괜찮아요. 밥은 잘 먹고 다니고? 네. 외롭진 않고? 그 질문에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마음고생을 했구나. 정부는 아들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었다. 엄마. 도연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사실은 몇 달 전부터 계속 고민했어요. 무슨 고민? 제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하고요. 정부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하드버 대학교 교수면 성공한 거 아닌가? 뭐가 문제란 말인가? 너 교수 됐잖아. 훌륭하게 살고 있는 거지.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도연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작년에 노벨상 후보에 올랐던 동료가 있었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죠. 근데 시상식 다음 날 그 사람이 제 연구실로 왔어요. 울면서 왜? 자기 부모님이 시상식에 못 오셨대요.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그 사람이 박사과정 때 정부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외롭냐고. 가장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은 다 떠났다고.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얘기 듣고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는 아직 살아계신데 나는 뭐하고 있나? 몇 년째 안 찾아뵙고. 도연아? 평생 들은 말 중 가장 따뜻했다. 정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도연아? 정분이 차분하게 말했다.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엄마,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언제나 같았다. 정부는 50여 년 묵은 손으로 아들의 손을 감쌌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엄마는 내가 잘 되는 게 소원이었어. 그게 다였어. 자주 오고 안 오고는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엄마는 혼자 아니야. 내 형도 있고, 누나들도 있고, 나래도 있고, 그리고 이 시장 사람들도 다 내 가족이야. 정부는 웃었다. 주름투성이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너는 그저 너답게 살아라. 그게 엄마한테 제일 큰 효도야. 도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45살 교수가,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어머니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할 것 없어. 고마워, 도연아. 내가 이렇게 잘 커줘서. 주변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둘뿐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천천히 시장을 걸었다. 이제야 한시름 덜었다. 정부는 속으로 생각했다.
오래된 불안감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도연이가 멀리 있어도 자주 못 와도 마음만은 여전히 이어져 있다는 걸 확인했다. 엄마, 여기 예전 그대로네요. 응, 30년 넘게 이 자리야. 저기 떡볶이 집도 그대로고. 그래, 사장이 바뀌긴 했지만 두 사람은 추억을 나누며 걸었다. 도연이 어릴 때 뛰놀던 골목, 처음 자전거를 배운 주차장, 몰래 만화책을 사보던 문방구. 도연아, 너 기억나니? 여기서 너 한 번은. 아, 맞다. 형이랑 싸우다가 여기서 넘어졌었죠. 그때 무릎 까져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저는 형한테 혼날까봐 더 무서웠어요. 두 사람은 웃었다. 오랜만에 나누는 편안한 웃음이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다. 정부나 아들이랑 산책하니? 교수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우리 시장이 좀 초라하죠? 하. 도연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닙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자랐거든요. 그 말에 사람들이 감탄했다. 와, 교수님 되고도 이렇게 겸손하시네. 정분이 복받을 만하네, 진짜. 그날 저녁 시장 상인회 단톡방이 난리가 났다. 오늘 정분이 아들 봤어? 완전 신사 같더라. 정분이 진짜 대단한 거였어. 우리가 너무 몰랐네. 다음 날부터 정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동정과 약간의 무시가 섞인 시선이었다면 이제는 존경의 눈빛이었다. 늦었지만 참 고맙다, 이 말들이. 정부는 속으로 생각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평생 무시당하며 산 사람으로서 이런 인정이 전혀 나쁘지 않았다. 정분 씨, 오늘 반찬 하나 드릴게요. 정분이, 이거 내가 어제 만든 김치인데 가져가. 정분아, 몸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 사람들이 하나둘 정분에게 호의를 베풀기 시작했다. 정분은 쑥스러웠지만 마음이 따뜻했다. 도연의 귀국 소식을 듣고 형제들이 모였다. 장남 영수, 첫째 딸 미숙, 둘째 딸 경희, 셋째 아들 민수 막내, 나래. 오랜만에 6남매가 한자리에 모였다. 야, 도연아. 잘 나가더니 이제야 왔네? 장남 영수가 씩 웃으며 말했다.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이었다. 형, 미안해. 바빴어. 바쁘긴. 엄마 생각은 안 나더냐? 형? 막내 나래가 끼어들었다. 오빠도 이해해. 도연이 오빠도 사정이 있었겠지. 뭔 사정이 있어. 비행기 타면 되는데. 긴장감이 흘렀다. 정분이 나섰다. 야, 영수야. 그만해라. 도연이 왔는데 좋은 소리나 해라. 알았어, 엄마. 영수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표정에는 여전히 불만이 남아 있었다. 도연은 형의 마음을 이해했다. 형은 평생 현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동생들 뒷바라지도 했다. 자신은 공부만 하다가 해외로 떠났다. 형의 서운함이 당연했다. 형, 정말 미안해. 그동안 형이 많이 힘들었지? 뭐, 그냥 그렇지. 나 때문에 형이 희생한 거 알아. 엄마한테 들었어. 영수의 얼굴이 조금 풀렸다. 희생까진 아니고 뭐 식구니까. 고마워, 형. 두 형제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눈맞춤을 했다. 오랜 앙금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저녁 식사 후 나래가 도연을 조용히 불러냈다. 오빠, 잠깐 나와. 왜? 할 말 있어.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다. 벤치에 앉아 나래가 입을 열었다. 오빠, 엄마가 작년에 병원에 입원했었어. 뭐? 도연은 깜짝 놀랐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가 말리셨어. 오빠 바쁜데 괜히 걱정시키지 말라고. 무슨 병이었는데? 폐렴이었어.
겨울에 감기 걸렸는데 방치하다가 악화됐거든. 2주일 입원했었어. 도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 혼자 입원했어? 아니, 내가 있었지. 근데 오빠 엄마가 병원에서 계속 내 얘기하셨어. 도연이는 지금 중요한 연구 중일 거다.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도 휴대폰으로 오빠 기사 찾아보시더라. 나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빠 엄마 나이가 이제 78이야. 얼마나 더 건강하실지 몰라.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정말 너무 멀리 있었구나. 아니야, 오빠. 오빠 잘못 아니야. 그냥 이제라도 자주 연락하고 가끔 와줘.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하실 거야. 밤늦게 도연은 어머니와 단둘이 남았다. 형제들은 모두 돌아갔고 작은 집에는 정막이 흘렀다. 엄마, 차 드릴까요? 그래, 고맙다. 도연은 주방에서 보리차를 따라왔다. 정부는 낡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엄마, 나 내일 모레 학회 발표 있어요. 그래. 어디서? 서울 코엑스에서요. 코엑스? 거기 엄청 큰 데잖아. 네. 국제학회거든요. 정부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우리 도연이가 그런 큰 데서 발표를 하다니. 엄마도 오실래요? 내가? 아니다, 괜찮아. 엄마가 가면 너 부담될 거야. 아니에요, 와주세요. 제발. 도연은 진심으로 원했다. 정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가볼까? 이틀 후 코엑스 컨벤션 센터. 거대한 홀에는 전 세계에서 온 과학자들이 모여 있었다. 정부는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고 맨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안녕하십니까. 하드버 대학교 물리학과 김도연입니다. 도연의 발표가 시작되었다. 영어로 진행되는 발표를 정부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아들이 무대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복잡한 수식들, 그래프들, 도표들. 청중들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다. 도연은 차분하게 답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분도 따라 박수를 쳤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사는 건 그대로지만 마음은 예전과 다르다. 정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발표가 끝나고 도연은 어머니를 찾았다. 엄마, 어떠셨어요? 좋았다.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두 사람은 웃었다. 교수님, 누군가 도연을 불렀다. 서양인 남자가 다가왔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특히 3번째 가설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분은? 남자가 정분을 보며 물었다. 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아, 반갑습니다. 남자는 정분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교수님의 어머니를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아드님은 정말 훌륭한 학자십니다. 정부는 어색하게 웃었다. 영어를 못 알아들었지만 분위기로 느낄 수 있었다. 도연이 통역해줬다. 엄마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정부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없는데. 학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차 안은 조용했다. 엄마. 응? 오늘 오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뭘?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발표였어요. 엄마가 계셔서.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연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저 행복해요, 엄마. 진짜? 네. 오늘 확인했어요. 제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도연은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엄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바보 같은 소리. 그런 거 증명 안 해도 엄마는 알아. 그래도 하고 싶었어요. 도연은 일주일간 한국에 머물렀다. 매일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다. 시장 일도 도왔다. 생선 손질은 못했지만 박스 나르는 일은 할 수 있었다. 교수님이 생선 박스를 나르시네. 세상에 하드버 대학 교수가. 시장 사람들은 신기해했다. 도연은 개의치 않았다. 제가 어릴 때 여기서 놀았거든요. 익숙한 곳이에요. 도연은 어머니의 하루를 지켜봤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경매장에 가고 5시부터 장사를 시작하고 저녁 7시에야 가게 문을 닫는 일정. 78살의 나이에도 멈추지 않는 노동.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아직 멀쩡한데 뭘 쉬어. 일하는 게 좋아. 형하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생활비 보내드릴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너희도 살기 바쁘잖아. 두 사람은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정분이 조금 양보했다. 그래, 그럼 일 좀 줄일게. 대신 너도 자주 연락해라. 약속할게요, 엄마. 출국 전날 밤, 도연은 어머니와 마지막 저녁을 먹었다. 정분이 직접 요리한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였다. 엄마 손맛은 변하지 않네요. 늙어서 손맛도 떨어졌을 텐데.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식사를 하며 도연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다. 엄마, 이거 뭐야? 용돈이에요. 받아주세요. 정부는 손사래를 쳤다. 안 돼. 너도 돈 필요하잖아. 엄마, 저 이제 교수예요. 월급 받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제발이요. 안 받으시면 제가 서운해요. 결국 정부는 봉투를 받았다. 나중에 열어보니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정부는 한참을 그 돈을 바라봤다.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공항. 도연은 캐리어를 끌고 출국장으로 향했다. 정부는 배웅을 나왔다. 잘 가라, 도연아. 네,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몸 챙기고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영상통화도 하고. 네. 다음에 또 올게요. 이번엔 오래 안 걸릴 거예요. 도연은 어머니를 꼭 안았다. 정분도 아들을 꼭 안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도연아. 도연은 출국장으로 들어갔다.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도연도 손을 흔들었다. 정부는 아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아이들은 때로 멀어져도 결국 돌아올 길을 잊지 않는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정부는 여전히 시장에서 고등어를 팔고 있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비린내 밴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을 맞이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마음이 가벼웠다. 예전에는 고된 일상이 무게로 느껴졌다면 이제는 익숙한 리듬으로 느껴졌다. 정분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럼요. 나이 먹어도 일은 해야죠. 아드님은 잘 계시죠? 네, 어제 영상 통화했어요. 잘 지낸대요. 정부는 웃으며 대답했다. 휴대폰 배경화면에는 도연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학회장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매일 밤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잘 먹고 계세요? 다음 달에 또 갈게요. 정부는 그 문자들을 읽으며 잠들었다. 평생 그토록 원했던 것. 인정도 명예도 아니었다. 그저 아이들이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6개월 후 도연은 약속대로 다시 한국을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하드버 대학 동료들과 함께였다. 어머니,
제 친구들이에요. 도연은 3명의 외국인 교수들을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도연 교수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부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좁은 집에 외국인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신기했다. 어머님, 한국 음식 정말 맛있네요. 도연 교수님이 어머님 요리를 얼마나 자랑하시는지 아세요? 정부는 쑥스러워했다. 도연은 옆에서 통역해주며 웃었다. 그날 저녁 시장 전체가 들썩였다. 외국인 교수들이 시장 구경을 왔기 때문이다. 정분의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정분이 정말 대단하네. 저런 아들 있으면 복 받은 거지. 정분은 평생 처음으로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부담스러웠지만 나쁘지 않았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정부는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다. 내일 팔 고등어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다. 50여 년. 이 자리에서 보낸 시간. 비린내, 차가운 물, 무거운 박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모든 게 힘들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정부는 가게 구석에 걸린 낡은 사진을 바라봤다. 6 남매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모두 웃고 있었다. 잘했어, 정부나. 너 정말 잘했어. 정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평생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말. 오늘만큼은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도연에게서 온 문자였다. 엄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친구들이 엄마 음식 정말 맛있었대요. 자랑스러웠어요. 사랑해요, 엄마. 내일 또 뵐게요. 정부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 그래, 잘 자라. 엄마도 사랑한다. 밖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시장은 어두웠다. 하지만 정분의 마음만큼은 따뜻했다. 그녀는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것이다. 고등어를 팔 것이다. 손님을 맞이할 것이다. 변하지 않는 일상.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그 일상 속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돌아온다는 것을.